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도입과 관련해 잠시 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브리핑 내용 미리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우선 오늘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잠시 후 있을 긴급 브리핑에는 우선 범부처 백신 도입 TF 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2차관, 식약처장,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TF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요. 토요일 오후에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는 만큼 올 2분기 또는 3분기에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추가 도입 계약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가 확보한 백신은 어느 정도 되죠? 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입니다. 예. 제약사 잠시만요. 지금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현장 연결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하현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당 수송지원 총괄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배석자분들은 추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덕철 백신 도입 TF 팀장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과 관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백신 도입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파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계약된 파이자 백신은 총 6,600만 회분으로 총 3,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공급된 175만 회분을 포함하여 6월 말까지 7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5,900만 회분이 현재까지 공급받던 방식으로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파이자 백신은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신 공급사와의 릴레이 면담, 관계부처 논의를 비롯해서 정부의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왔고 이번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약 1억 명분으로 정확히는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약 2배,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당초 계약된 7,900만 명분으로도 집단 면역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번 백신 추가 구매로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급 부족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예방접종에 주력할 때입니다. 백신 수급과 안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은 방역과 국민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이미 확정된 1,809만 회분으로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가능하며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2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현재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이미 공급된 백신이 387만 회분, 4월 마지막 주에 5월까지 484만 회분, 6월 938만 회분입니다.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고위험군과 의료진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튼튼한 의료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부터는
이번에 계약에 따른 파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9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협의된 코로나19 백신은 약 8천만 회분이며 상반기 공급분과 합산하면 9월 말까지 약 1억 회분으로 5천만 명분이 넘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국민의 70%, 즉 3,6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도 충분히 남은 물량일 뿐 아니라 이 물량으로도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 4,4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추가 구매 계약과 공급사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더 안정적으로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21년 중 충분한 백신이 공급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백신 안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약한 백신들은 국제보건기구 WHO, 유럽, 영국, 미국 등의 승인을 얻는 등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들입니다. WHO, 유럽의학청 등 전문기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이득이 만약에 부작용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순서가 올 경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 도입, 예방접종에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안내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분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도입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화이자 4천만 회분의 추가 계약이 체결됐다고 방금 브리핑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종전에 계약됐던 2,600만 회분과 합산을 하면 총 6,600만 회분, 그러니까 3,300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이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이로써 2021년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약 1억 명분에 달합니다. 네. 이 백신은 전체 인구의 약 2배에 해당하고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한 3,600만 명분의 3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로써 접종 연령의 확대가 가능하고요. 또 3차 접종에 대비한 물량도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무증상 감염자, 이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식약처가 국내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조건부 허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자가 진단 키트 2종류가 이후에 임상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다녀왔는데요. 예. 직접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방법은 이제 면봉을 코 양쪽에요 넣어서 5번씩 코 벽을 긁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체가 채취가 되는데 이것을 진단 시약 안에 면봉을 넣어서요 한 10번 정도 펌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진단 시약의 뚜껑을 닫고요 자가 진단 키트에 3방울 정도 점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빨간 줄 한 줄이 나타나고요. 이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뒤에 빨간 줄 한 줄이 더 나타나면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된 거고요. 15분에서 30분이 지나도 빨간 줄 한 줄이 더 나타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장은 올해 3월 초에 이제 진단 키트를 해외에서 자가 진단용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서 체코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미 독감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었던 곳이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용 진단 키트를
빠르게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루에 한 최대 100만 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신 기자가 이 자가 검사 키트를 직접 활용을 해보신 거군요. 네, 제가 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 키트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으면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 점이 바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는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적을 때에는요,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음성, 즉 그러니까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검사 키트 두 종류 중에 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 분석을 해봤더니 민감도가 41.5%,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를 제대로 찾아낼 확률이 한 41.5%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증상이 없거나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가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PCR 검사,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이 자가진단 키트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건데 백신 수급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플랜 B 중에 하나로 스푸트니크 V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검토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백신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러시아에서 지난 8월에 세계 최초로 사용이 승인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얀센 백신과 같은 방식의 백신인데요. 이 코로나19 유전자를 전달체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넣어서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의 백신입니다.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하고요. 예.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 바이러스로 사용해서 1차와 2차 때 접종을 합니다. 1차 접종 때와 2차 접종 때 이렇게 다른 전달체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백신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효과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당초 일단 우선 백신의 효과가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 3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요. 네. 이 러시아에서 임상 1상과 2상만으로 백신을 승인을 해서 좀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후에 3상 연구가 또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일반인들에게 접종이 시작이 돼버려서 이제 또 신뢰를 얻지를 못했었는데요. 지난 2월에 세계적 의학 학술지인 랜싯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백신 효과,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가 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로 백신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됐고요. 예. 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하나의 옵션,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부작용 발생과 같은 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지난달까지 한 700만 명 정도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집계나 그런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유럽의약품청도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 이달 초부터 심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백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 얀센 백신과 같은 방식의 백신인데 이 두 백신들이 희귀 혈전증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때 다른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2차 때 사용하는 5번 아데노바이러스가 HIV 백신, 즉 에이즈 백신 개발 때 사용이 됐었다가 오히려 이 에이즈의 감염을 더 증가시켰던 전력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가능성으로 제기가 된 거고요. 현재 논문을 통해서 보고된 안전성 자료에도 이런 안전성 이슈는 없기는 합니다.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 정도에서 허가가 나서 이제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과연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신뢰할 만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확신을 갖고서는 저희가 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백신의 부작용,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아직까지도 좀 꺼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저마다의 매우 드문 중증 부작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의 위험성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약제의 위험성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고 접종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요, 접종을 지속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부작용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네, 저도 제 순서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명으로 나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경남권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2명이 줄었지만 이틀째에 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9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251명으로 거의 2달 만에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241명, 그리고 인천이 17명 등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의 67%가 집중이 됐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도 각각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서 경남권의 비율 19%로 높아졌습니다. 수도권과 경남권을 합치면 국내 발생 확진자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를 봤더니 최근 하루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오후에 발표된 새로운 집계에 따르면 평택, 해군, 함정이 33명, 그리고 부천의 노인시설은 누적 확진자가 52명에 이르고요. 노래방과 음식점, 그리고 사우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남권 합쳐서 하루 100명 이상, 어제는 146명의 확진자 수가 많이 치솟았는데요. 주요 집단 발생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 모임, 그리고 콜센터, 음식점을 연결고리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백신 접종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백신 1차 접종자는 이제 219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4.24%에 해당되는데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10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 0.19%가 됐습니다. 조금 전 백신 추가 계약 소식이 발표됐고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방심해선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시설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상당수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이틀 만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접종을 한 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2주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아 등산을 비롯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피로감이 높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혈전 논란에 휩싸인 얀센 백신의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은 뒤 15명에게 혈전이 발생했고 이 중 3명이 사망했는데요. 모두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혈전 논란을 빚어 미국에서 사용이 중단된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에 혈전 우려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백신 접종 뒤 혈소판 감소나 혈전 증상이 일어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자문단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얀센 백신으로 혈전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15명, 모두 여성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All these 15 cases were in females, and 13 of the 15 were in the 18 to 49-year-old age group, the remaining 2 50 plus. 얀센 백신 논란으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취소가 있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We are entering a new phase where it is more challenging. We have less of a supply issue. We have more of a it's incumbent upon us to reach people and meet them where they are. So that's the bigger challenge in terms of the numbers at this point in time.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미 CDC는 임신한 사람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Importantly, no safety concerns were observed for people vaccinated in the third trimester or safety concerns for their babies. As such, CDC recommends that pregnant people receive the COVID-19 vaccine. 미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을 맞아 생긴 부작용보다 접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1, 2주 뒤에 증상이 시작되었고 대부분 여성이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해당 집단은 예후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옥상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에 휩싸인 19층짜리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내립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60여 명이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에어컨 설치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4살 김모 씨가 건물 2층에서 떨어져 숨졌고 1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의 층고가 높아 2층이 다른 건물의 4층 높이 정도라며 김 씨가 불길을 피하려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옥상에 갇히자 소방 헬기가 긴급 구조 작업을 벌여 11명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대응 1단계, 40분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소방차 32대를 동원해 오후 1시 반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건물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화재 현장은 지난 10일 대형 화재가 났던 주상복합 건물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화재 현장 인근 경출로 도농역에서 구리역 방향 4개 차로가 통제되고 반대 방향 차로도 일부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일대 도로를 50km 넘게 역주행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3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서 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 중이던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유로에서 시작해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를 거쳐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까지 서울 관내에서만 50km 넘는 거리를 30분 넘게 역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검사 결과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권력자인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오늘 미얀마 유혈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비상사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총선을 치러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2대 강경 진압으로 7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미얀마 군부의 수장을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쿠데타와 대학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일부 군부대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잇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방부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고 부대별 급식 체계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전사 부대의 식사라며 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휴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예방격리 중 제공받은 도시락이라는데 반찬은 호박무침과 김치, 조미김이 전부입니다. 또 다른 육군 병사도 휴가 다녀온 게 죄냐며 오이지와 김치 몇 조각, 닭볶음이 반찬으로 제공된 도시락 사진을 올렸습니다. 격리자들의 식사만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햄 약간과 김 반찬만 제공된 급식 사진을 공개한 병사는 120명 넘는 부대에 빵이 60개밖에 없어 취사병이 반으로 잘라서 배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들엔 수천 개씩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군은 실제 제공된 식사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과 생활 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군장병 급식 단가는 한 끼당 2,930원. 해마다 단가는 오르지만 급식 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저가 우선의 입찰 방식과 조리 인력 부족, 배식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외주화라든가 아니면 구매 시스템의 좀 간편화, 아니면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부대별 급식 체계 정밀 점검에 들어간 육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더웠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 구름이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내륙 곳곳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역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 영남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만큼 크게 올라서 서울이 23도, 청주 24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